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네, 중요한 속보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요 내용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네, 보게 되면 속보 중국의 중앙은행 부총재인 리보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자산을 투자 도구 또는 대체 투자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또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본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보아오 포럼에서 전 중국 중앙은행 총재와 리보 현 부총재예요. 현 부총재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리퍼 회장은 앞으로 암호화 자산이 투자 수단이나 대안 투자로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했다. 이를 일종의 투자 도구로 삼으면 중국에 포함해 여러 나라가 연구하고 있다. 저우 샤오찬이 숫자 지갑에 꺼낸 돈이면 디지털 화폐인데 계좌 기반인지 토큰 기반인지 너무 진지하게 구분하지 마세요. 뒷거래 청산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모를 일이다. 너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이 중심화된 것인지 아니면 중심화 된 것인지, 물론 이 시스템에 이용해서 돈 세탁, 탈세, 마약, 무기 거래를 할 수가 없고 중국에서 도박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리보 부회장님, 몇 년 전 중국의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와 같은 거래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중국의 인민은행이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여전히 원래처럼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나요? 라고 하니까 우리는 비트코인과 안정화를 암호화 자산으로 본다. 암호화 자산을 투자의 옵션이지 그 자체의 화폐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투자이며 그 자체의 화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호화 자산이 앞으로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일종의 투자 도구로 또는 대안적인 투자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를 일종의 투자 도구로 삼으면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연구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 이런 투자 방식에 대한 감독 환경이 마련해야 한다라는 얘기다. 비록 이 규제 규칙이 가장 낮은 규칙이겠지만 여전히 감독 규칙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며 또 이런 자산에 대한 투기가 심각한 금융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된다. 어떤 규제가 필요할지 알아낼 때까지 현재 조치와 관행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다. 두 번째, 안정화폐에 대한 암호화 자산이다. 이런 암호화 자산이 결제 솔루션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이어지려면 비트코인 규제가 더욱 강화해야 된다. 사용기업이 발행하는 이 돈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안정화를 위한 준은행같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은행과 같은 규제 규칙을 통화 안전 기능으로 관리한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통화든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려면 은행이나 주은행 금융기관처럼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된다. 사회자, 행장님 보충할 거 있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화폐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찬성을 한다. 디지털 화폐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보면 아우구스틴 카스텐스가 주로 언급을 했는데 한 가지 덧붙여 보자면 중국이 이런 문제를 고려하는 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실물 경제에 특히 중시한다라는 것이다. 금융은 실물 경제에 봉사하는 것으로 디지털 화폐든 디지털 자산이든 모두 따라야 한다. 실물 경제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실물 경제를 위해 서비스가 된다. 디지털 화폐는 대량 지급을 지지했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분명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결코 적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지불 실물 경제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자산이 실물 경제에 어떠한 이점을 주는지 묻고 싶다. 이것은 지금의 제 머릿속에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저희도 2008년도가 지났는데 금융위기 당시 실물 경제에서 벗어나 금융의 일부 상품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있었다. 예를 들면 당시 영화계 은행들, 예를 들면 몇몇의 파생 상품들이 순전히 몇몇 기관들의 투기 거래로 바뀌었고 실물 경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품에 쉽게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은행 총수들이 예를 들면 시티나 그리고 그 거래 실세권에 있는 거래들이 난 잘 모르기 때문에 내부 통제가 잘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런 파생 상품들은 우리가 그것이 지금의 그것을 어떻게 결론 짓는 것이 아니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며, 또한 정책적인 인센티브 방향에서 보면 이것은 중국의 특징이다. 바로 금융상품의 금융서비스 새로운 것, 새로운 기구에 주의를 강조해야 되며, 당신은 실물경제에 대한 서비스, 당신의 실물경제에 대한 좋은 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블록체인의 미국을 비롯해 암호화폐에 대한 통합 규제의 단기적인 체계, 코인베이스의 상장, 홍콩의 합작 거래소 및 비트코인 펀드에 대한 승인, 그런 측면에 대해서 분명한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에 중앙은행 부총재가 비트코인 암호자산 투자 도구에 사용할 의미를 처음으로 정면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늦은 시간이라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측면을 좀 높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네오, 비체인, 그리고 온톨로지, 퀀텀 이런 측면이 월등하게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지의 해킹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제가 좀 잠을 좀 자다가 알림이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고,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해서 도지의 내용보다는 요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다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주포는 미국과 중국, 그러면 당연히 더 간단하게 분류를 해서 코인 투자를 해본다라고 하면 미국계 코인이나 중국계 코인 위주로 하는 게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자국에 있는 기업을 우선시 키워주는 부분이 훨씬 본인들한테도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현 시점에서에 대한 중국에 대한 코인 투자는 아직까지도 제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지에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빠른 소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상해 쪽에서 가장 비트코인에 대한 측면의 관심도가 뜨겁고, 그만큼 계속 투자에 아낌없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콩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측면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측면은 도미넌스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미넌스가 기존에 머물렀던 이 52% 구간에서 51% 구간에서 과연 이번 주에 대한 첫 도미넌스가 그려지는 또 캔들 라인이 만들어질 텐데, 이 라인이 무너질 것이냐 아닐 것인지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이제 4월에 거의 마지막 주에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당연지사 비트코인 선물 만기에 또 가까운 시점이 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한국의 프리미엄 추이가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지 않을까에 대한 또 보충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업비트와 그리고 K뱅크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스토어 순위도 항상 체크를 제가 하거든요. 떨어지고 있지 않거니와, 그리고 해당에 있는 채널 순위에 대한 부분도 하락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많이 입금을 하려고 불을 켜고 있다는 점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존의 분들은 거의 매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또 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국의 프리미엄 추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포감은 아직은 좀 과거 대비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배제하시면서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누구는 이번 사태에서 분명한 조정이 계속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는데, 예스민이 바라보는 부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닝 봇 시스템에 대한 도미넌스 추이까지도 고려했던 부분과 선물의 또 큰 고래들에 대한 방향성, 이런 측면이 좀 적극적으로
보이는 측면과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까지 보게 되면 언제든지 이 조정이 나오는 건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추세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제가 봐도 뭐 주로 트레이더 분들이 이야기하는 5만 달러를 깰 것이다에 대한 주장은 뭐 어느 정도 근거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 5만 달러가 깨졌을 때에 대한 알트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코인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점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대형이나 아주 강력한 재료가 남아져 있는 코인을 들고 있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좀 많이 낭패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밀렸던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김치 코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좀 많이 이번에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게 되면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에 대한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업비트나 빗썸이 그만큼 많이 계속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거나 여기에 많은 자금이 계속 쉬지 않고 들어와 줘야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서 상장이 좀 덜 된 코인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 거래소에 많이 진입을 못한 김치 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거래소의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많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이런 좀 시총이 낮았던 코인들에 대한 리스크는 하루에 대한 이런 등락폭이 워낙 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했을 때는 물타기 부분도 돈이 녹아버리는 시점이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적절한 시점에 그리고 지금에 있는 시점에서 어떤 게 내가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인지 그 전략을 내가 부시지 않고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본연의 전략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본인이 또 여기에서 알트코인에 대한 비중이 있다고 하면 알트코인 비중 부분에 있었을 때도 가장 어떻게 보면 스테이킹이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물량의 개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코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고 도미넌스가 상당히 불안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 요소를 어느 정도 이제는 좀 간망의 눈길로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때까지 4월 동안에 대한 수익권 측면을 보게 되면 그렇게 또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또 나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기존의 4월 초 때 부분으로 회귀했던 코인들도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았던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또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1개월 추이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거든요. 보게 되면 대부분 수익권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진 않구나라는 걸 한눈에 아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신규는 좀 입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코인 시장 변동폭이 매우 크고 그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리턴 효과 부분만 높게 보지 마시고 리스크 효과 부분도 잘 보시면서 물을 탔었을 때는 최대한 등락폭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피곤하네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